자, 안녕하세요. 멤버십 여러분. 오늘은 이제 드디어 법인 영업 이 프로세스, 세상 쉬운 법인 영업 프로세스 1차 미팅 마지막 강의예요.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2차 미팅 하겠죠. 오늘 강의는 짧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짧은 이유는 뭐 승계 관련 내용인데 이 내용의 이제 진품, 이 내용의 진심은 2차 미팅에서 나와요. 즉 1차 미팅에서 승계는 너무 많이 얘기할 필요는 별로 없다. 물론 이야기를 해야 될 경우도 생기겠지만 가능하면 더 좋은 준비를 해서 즉 2차 미팅 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보고서를 통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쪽으로 가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왜? 승계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야기거리도 많고 또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1차 미팅에서는 흐름만 알고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만의 화법을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법인 영업 최종 단계는 물려줄지 팔아야 할지. 자, 물려준다, 승계, 판다, 양도, 혹은 뭐 M&A라고 하죠. 인수, 합병, 하여튼 대표님 입장에서는 뭐 자녀들한테 물려주는 게 뭐 가장 좋은 것일까? 그건 의문이에요. 사실 그건 의문이지만 뭐 물려주고자 하는 대표님들이 아직까지 많죠. 그러나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승계 의사가 없는 자녀들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뭐 팔아야 하는지, 뭐 폐업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CEO들이 많죠. 그래서 제가 물려줄 것이냐, 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하는 우리들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해야 된다. 즉 승계 공부도 하고 M&A 공부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니즈맵, 뭐 how, why, who, when 언제나 얘기하는. 자, 볼게요. 승계 유형은 어떤 게 있느냐? 기업 승계다. 기업을 승계한다. 제가 가업 승계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승계에는 증여도 있고, 상속도 있고, 뭐 물려주는 증여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양도도 있다. 우리가 이제 M&A도 있다. 여기 양도를 M&A라고 하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대상은 누구예요? 대표님과 후계자. 언제? 시점은 그 시점이 있겠죠. 뭐 상속은 돌아가셨을 때. 최근에 이제 제가 그 상속세 신고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승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하고 왜 그러냐면요. 이게 그래요. 이제 그 유가족들 간의 어떤 상속 자산 분할에 대한 의견이 잘 안 맞아요. 이게 자산이라는 게 딱 10개가 있어서 상속인이 예를 들면 뭐 4명이다. 그래서 뭐 2.5, 2.5, 2.5, 2.5 이렇게 나누면 좋겠지만 후계자 한 명에게 가업을 일반적으로 승계하다 보니까 남은 자산의 어떤 그 자산의 규모, 뭐 볼륨이 혹은 가치, 밸류가 이 가업 승계의 기업 가치 대비 뭐 적다. 왜냐하면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약간 또 우리 삼천포 잠깐 갔다 올까요? 가업 승계를 하면 예를 들면 A 기업이 승계가 돼서 B라는 후계자에게 가요. 이렇게 승계가 되면. 그런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보세요. 이제 C와 D라는 이제 자녀가 있다고 할게요. 이 회사를 가면 이 회사는 어쨌든 현금 창출 능력이 있어요. 돈을 번다는 얘기예요. 돈을 번다는 얘기예요. 근데 C와 D에게 예를 들면 뭐 이 기업 규모와 비슷한 부동산을 줬다. 부동산이 이제 상속이 됐다. 그런데 여기에 현금 창출 능력이 CD가 보기에 1년에 예를 들면 10억인데 이 친구들이 받는 현금 창출 능력은 뭐 각 뭐 2억 정도 된다. 이것도 훌륭하죠. 임대에서 2억 정도 받을 수 있으면.
그러면 어떤 불공평해 보이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아까처럼 자산이 이게 10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10이라고 하더라도 얘가 5면 C하고 D한테는 예를 들면 공평하게 나눈다면 2.5, 2.5 나눠주면 이 두 친구들의 어떤 합의 보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뭐 형제들끼리 어떤 뭐 우애가 있어서 이렇게 잘 나눠지면 좋겠지만 그건 항상 고민이에요. 지금도 뭐 굉장히 무난하게 진행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산 분할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의 바뀜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보험이 최고야 사실은. 그냥 현찰로 얼마 물려줄 수 있는, 그러니까 종신보험이 상속세 대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유류분 청구, 유류분 혹은 뭐 이 저기 기업을 물려받는 후계자가 아닌 다른 자녀들한테 현금성 자산을 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승계형은 뭐 일반 증여라든가 뭐 일반 상속, 이거는 이제 세금을 다 내고 가는 거고, 우리가 국가 특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제 가업 상속 공제, 뭐 주식 증여 특례, 뭐 창업 특례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산 현황도 파악이 돼야 돼요. 물려줘야 되면. 이제 왜냐 하면 가세 표준 때문에 그런 거고, 누구 피상속인 뭐 CU라고 얘기하죠. 뭐 증여 상속 시점, 시가평가.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부동산, 개인 핸드폰이 뭐 개인 기타 자산, 뭐 비상장 주식, 사업, 여러분들이 사업 무관 자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이제 강의 2차 미팅 때 강의 나오니까 그때 참조하시고, 기업 현황, 뭐 지속 가능 경영 기업이냐, CEO한테도 중요하죠. 이게 물려줄 때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요. 뭐 알게 모르게 대표님들은 자녀들에게 승계 준비를 하고 있어요. 후계자 언제부터, 현재부터. 기업을 승계해야 되겠다는 컨설팅을 받는 시점부터. 그다음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해관계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거 체크하시고, 예를 들면 뭐 가족 자산 분배, 임직원, 이 임직원 부분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토사구팽 개념도 있을 수 있지만 후계자가 지속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데 오래된 뭐 임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어쨌든 장애 요소가 될 확률이 높고, 그리고 이분들을 그렇다고 무조건 내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어떻게 효과적으로 자녀가 장악력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느냐, 이것도 굉장히 대표님한테 중요한 겁니다. 거래처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그런 겁니다. 현 창업주가 살아있을 때 거래했던 기업들이 후계자에게 회사가 넘어갔을 때도 계속 거래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승계는 단순하게 세금만 하는 컨설팅은 이제 의미가 없다. 세금은 사실은 숫자 계산만 하면 되잖아요. 결국은 컨설팅을 제대로 하고 싶고 좋은 컨설팅을 하고 싶은 멤버십님들이라면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 금융기관, 과세당국 절세계획 같은 거, 자산분배, 뭐 유언장 작성, 여기 이제 이게 문제예요. 아까 저 삼천포에서 얘기했던 후계자 지분율이 높아야 되니까 상속재산 분배를 어떻게 할 건지, 여러분들 이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하시면 몇 번을 뜯어 고쳐야 되는 작업을 해야 돼요. 저도 지금 당장 이제 제가 또 다음 이제 월요일날 이제 업체에 가는데 또 이제 상속분할재산 변호 보고서를 뜯어 고쳐서 갖고 가야 돼요. 유류분 대응, 뭐 2차 상속 대응. 그 다음에 이제 물려줄 때가 되면 대표님 입장에서는 이 은퇴 계획, 여러분들 은퇴 컨설팅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실질적인 법인 출구 전략의 궁극적인 목적은 상속과 CEO의 은퇴입니다. 은퇴 후에 안전한 삶, 뭐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현금성 재원의 확보,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왜 은퇴 계획 짜야 돼요? 은퇴 생활 해야 되니까. 그렇죠? 당연히 대표님과 사모님, 뭐 은퇴 시점, 은퇴 자산. 그래서 이제 경영권을 언제 물려줄 것이냐. 소유권은 나중에 문제더라도 경영권과 소유권은 분리해서 물려주는 게 나는 유리하다고 봐요. 그래서 경영권 물려주는 시점에, 그 다음에 대표님의 퇴직 시점에 법인이라 하면, 뭐, 그 다음에 은퇴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은퇴 자산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것까지 얘기해 주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여러분들께서 기업의 승계 컨설팅을 하는 어떤 하나의 프로세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스토리라인은 읽어보세요. 이건 읽어보시고. 자, 다음 장. 자, 상속에 대한 대표님들, 회장님들의 세 가지 착각이 있어요. 이게 이제 찰스 디킨스 얘기인데 중요한 거야. 화법으로 쓰셔도 돼.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착각 자체가 모르는 것보다 더 무섭다. 선무당이 뭐 한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선무당이 뭐 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대표님들이 잘못 알고 있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이 돼서 기억하고 있는 정보들이 우리 컨설팅에 꼭 이게 승계만 아니더라도 상당히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아이패드나 이런데 어떤 재료들, 여러 영업의 재료들을 보관해서 다니는 것은 좋은 세일즈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노션을 쓰라 그러잖아. 세일즈 노트를 만드는. 제가 지금 만들어 보고 있어요. 타임라인으로 만들어 보고 있는데 완성이 되면 우리 또 멤버십님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세 가지 회장님들의 착각, 피상속인 혹은 자산을 물려줄 우리 대표님들의 착각 참아시면서 천천히 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물론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해? 불가능합니다. 사실 왜? 상속 자산은 유언장이 아닌 이상 살아있을 때 뭐 야 너 얼마 너 얼마 너 얼마 지금 하는 것도 뭐 워낙에 또 젊어서 돌아가시기도 하셨지만 유언장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생전에 저랑 만나서 뭐 또 해당 세무사님하고 이렇게 분배 계획을 세워놓긴 하셨으나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대표님들 이거는 강력하게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재산이니 내 마음대로 물려줄 수 있을 거라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회장님들한테 이런 얘기 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회장님들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들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고 있는 얘기를 강조하면 강조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게 생기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서 우리 membership 여러분들한테 그럼 어떻게 할까 이렇진 않더라도 분명히 그런 데미지 제가 세일즈를 또 삼천포 우리 편안하게 합시다. 세일즈를 이렇게 영업이라는 건 강력한 한방 우리가 권투로 따지면 아니면 뭐 UFC로 따지면 강력한 어떤 뭐라고 해야 돼? 스모킹건 같은 한방 이런 어떤 어퍼컷 뭐 이런 한방이 아니고 영업은 잦은 원투와 잽을 통해서 데미지를 주는 거예요. 이 데미지가 누적이 돼서 계약이 되는 거예요. 영업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고객풀을 쌓으라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언젠가 계약을 할 수 있는 고객들을 늘려가는 겁니다. 그게 영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이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영업을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강력한 한방 매기려고 하다 보니까 영업이 어려운 거야. 물론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1년이 12개월이니까 12라운드를 뛰어요. 뛰는데 12라운드 뛰는 동안 계속해서 한방 매길 수는 없잖아. 우리가 청약이라는 게 매달 나오는 방법은 매달 데미지를 받아서 청약을 하겠다고 하는 고객풀이 넓어야 당연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달 계약을 할 수 있는 거지. 매달 강력한 한방을 매겨서 한 명 한 명 할 수 있는 거는 안 된다. 어렵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 상속법에는 유류분 제도라는 게 여전히 있고, 물론 이제 헌재에서 위헌이다 뭐 이런 게 나왔나요? 나온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상속 개시 후에 상속 자산 분할 협의를 하기 때문에 가족 분쟁 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유언장이 우선이긴 한데,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승계 컨설팅 할 연세가 되신 대표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유언장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까? 작성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죠. 그렇죠?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2차 상속이 있습니다. 대표님들이 돌아가시면 일반적으로 배우자 공제를 위해서 사모님한테 최대 30억까지 공제되는 자산 30억까지 공제되니까 배우자한테 상당 수준의 자산이 가요. 사모님이 돌아가실 때도 상속세를 내야 되잖아요. 2차 상속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하면 된다. 지금 당장 준비할 필요가 없거나 여력이 없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필요가 없진 않아요. 이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강력히 잦은 재입을 통해서 설득을 시켜 가셔야 되고, 여력은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건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력이라는 건 시간을 가지고 쌓아가는 거죠. 상속세가 예를 들면 뭐 50억입니다. 당장에 50억을 어떻게 만들어요? 즉 앞으로 회장님이 앞으로 기대 여명이 10년이 남았다고 하면 이 10년간 조금씩 상속세 재원을 만들어가는 이 어떤 프로세스, 만들어가는 어떤 과정, 여정을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께서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 과정의 로드맵이 컨설팅인 겁니다. 아셨죠? 두 번째, 어떻게든 되겠지. 이게 뭐냐면, 제가 지금 조금 규모가 있는 계약을 하고 있는데, 상속세가 가업 상속 공제를 받으면 한 25억이 되고 안 받으면 한 80억 돼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 정도 규모면 내년에 뭐 26억, 82억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고 내년에 30억, 100억 이런 형태로 상속세 증가 속도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렇게. 5년 만에 막 100억, 200억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이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아예 준비 안 하는, 왜냐하면 엄두도 못 내는,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떻게든 되겠지는 없어요. 이거 똑같은 거야. 기간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여정, 로드맵의 컨설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설득해야 돼요. 나중에라는 건 없다. 이 착각을 깨부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속 제도가 변경될 수도 있잖아. 뭐 변경된다고 해서 뭐 상속세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조금 줄어들 수는 있는 거지. 근데 마치 대표님들은 없어질 수 있겠지. 그다음 이민 가겠다. 참 무책임한 이런 얘기. 이건 사실은 뭐 사실상의 거절 멘트로 하는 거겠죠. 그러나 이런 착각에 빠져 있다, 대표님들이. 자식들이 알아서 해야지. 나는 지금까지 돈을 벌어줬잖아. 그러면 내 재산을 물려받는데 그건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안 그렇죠. 다 쓰고 가겠다 그러니까. 세금은 자식들이 알아서 하면 되지. 연부 연납하면 부담 없어. 뭐 이런 걸 또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연부 연납하면 되지. 뭐 이렇게 연부 연납이 부담이 과연 없을까요? 제가 이제 2차 미팅 제안서 보여드리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연부 연납은 한꺼번에 내는 것보다 훨씬 더 부담됩니다. 왜? 시간이라는 것 때문에. 시간이라는 것 때문에. 자, 다음 장. 승계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네 가지. 여기까지가 1차 미팅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하고 다음 장은 이제 1차 미팅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승계를 위해서는 가족 승계를 할 것이냐, 3자 승계를 할 것이냐, 이건 별로 없죠. 우리나라 기업은. M&A는 이제 떠오르는 거고, 폐업도 별로 없어요. 가족 승계는 뭐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다 요거 2차 미팅 때 얘기할 거니까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3자 승계 중에 이제 뭐 사업주 분리 창업회사, 창업기업 혜택 이런데 이건 공부는 해두시면 좋겠지만 우리가 자주 접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자주 접하는 건 아니니까 참고하시고, M&A는 앞으로 지금 저한테 이제 M&A 문의가 들어온 기업이 있는데 가격 산출이 좀 어려워요.
회장님께서 원하시는 규모 대비 한 70%밖에 안 나와요. 그 평가를 해보니까. 팔기 어렵죠. 그 다음에 이제 규모가 어쨌든 좀, 조금 커요. 100억 이상대라. 그러면 또 그 돈을 들여서 사는 분들이 좀 한정적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어렵긴 한데, 좀 작은 기업들도 앞으로는 이제 거래를 많이 해 나가야 된다. 이제 우리나라도 결국은 중소기업 M&A 시장이 확대가 될 거예요. 확대가 되고, 이 기업 자체도 이제 거래 시장이 활성화돼 가지고 이렇게 서로 팔고 사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거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은 이제 M&A 공부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제가 공부를 이제 할 겁니다. 책은 보고 있는데 조금 더 디테일한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 제가 정립이 되면 다시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강의를 해볼게요. 자, 가업승계는 상속 일부분이고 여러분들 제가 제안서 쓸 때 이렇게 써요. 이거만 써드리고 가업승계는 기업의 자산 가치와 브랜드 가치와 창업주의 이념을 승계하는 이렇게 전해주는 기업이 중요한 경영 전략입니다. 즉 가업승계는 계속 기업, 고잉 컨선이라고 그러죠. 고잉 컨선, 계속 기업으로 가기 위한 중요한 경영 전략에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세금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우리나라 컨설팅은 세금만 얘기하지만 가업승계도 중요한 경영 전략이다. 왜? 계속 기업이 돼야 되면 뭐가 돼야 되냐면 기업 가치 창출이 돼야 돼요. 기업 가치 창출의 시작은 이익입니다. 지속적으로 이익이 나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승계라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1차 미팅 마무리. 자, 여러분들 제가 동영상을 요게 이제 9강째니까 9개를 올렸겠죠.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 제가 조회수를 보면 뭐 22회. 근데 이 강의는 두 군데 올라가요. 한 군데는 우리 회사 팀장님들한테 올라가고 나머지는 멤버십한테 올라가는데 우리 회사는 아예 안 본다는 얘기지. 우리 회사 팀장님도 아예 안 본다는 얘기지. 멤버십 여러분들 이게 지루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시간 날 때마다 서너 번 계속 보세요. 분명히 도움 됩니다. 제가 정말 엑기스를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이런 강의 자체를 재밌게 하려면 서서 막 팔짝팔짝 뛰면서 해야 되는데 앉아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나긋나긋 전달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입장에서 강의를 듣길 바라는 거니까 시간 나실 때마다 그리고 어떤 미팅을 가실 때마다 필요한 부분들 쏙쏙쏙 한번 들어보시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 갈게요. 자, 일단 미팅은 여러분들 숫자로 이야기하고 사칙 연산으로 설득하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로. 자, 1차 미팅 핵심은 여러분들 중요한 거예요. 2차 미팅이에요. 1차 미팅에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원 스텝을 밟은 거란 말이에요. 이 원 스텝의 중요한 목표는 투 스텝을 밟는 거예요. 투 스텝을. 아셨어요? 투 스텝을 밟는 거야. 결국 2차 미팅이에요. 그래서 호기심이 있어야 되고 대표님들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만나고 싶어야 돼요. 그죠? 만나고 싶어야 돼요. 그러려면 즉시 가능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숫자로 얘기해야 됩니다. 숫자로. 그래서 예를 들면 그래서 좀 그렇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하잖아요. 경정 청구하면 뭐 1,000만 원 정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뭐
고용지원금을 1,00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어쨌든 숫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PAPS, Profit Action Proposal Success 이런 PAPS 화법이라고 그러는데 이익을 얘기해라. 고용지원금은 얼마나, 세액공제는 얼마나, 이익은 얼마나.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액션을 하셔야 되냐. 그 액션을 우리 컨설팅이 하는 거예요. 신청 서류는 어떻게 작성하고, 공채 신청 어떻게 작성하고, 비용은 어떻게. 이익이 얼마나 났냐. 이제 내 입장에서, 이 한스 어드바이저 입장에서 어떤 관리회계 개념에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익은 더하고, 프로포절 제한이에요. 이익은 더하고, 비용은 빼고, 제한은 곱하고, 일은 나누고. 이런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제안서를, 1차 미팅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화법을 전개를 해 보셔라. 성공하기 위해서는 피드백하고, 제가 그래서 타임라인 영업을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타임라인 영업. 타임라인 영업. 피드백이 좋아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타임라인 영업을 하면 지속적인 관리가 돼. 관리를 잘하면 소개를 받을 수 있고 추가 계약을 받을 수 있어. 숫자로 이야기하고 사측 연산으로 설득하라. 1차 미팅의 핵심입니다. 핵심. 다음 장.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이 뭐 이런 어떤 패드나 세일즈 노트를 그 세일즈 북을 들고 가시면서 보여드릴 수 없다면 그 자리에서 이걸 전체를 그리라는 게 아니에요. 대표님하고 이야기하는데 대표님이 여러분들한테 인사 논문을 풀어봤을 때 요 정도의 그림은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존 노무 컨설팅, 중대재해처벌, 고용지원금 요 네모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필로 써가면서 대표님하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셔야 된다는 거고 회계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우리 지금 멤버십 여러분들이 여기 뭐 세무조정 계산서 분석, 뭐 세액공제 감면 적정성 이런 부분들을 모르면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이 아는 수준의 내에서의 컨설팅을 A4지 한 장에서 우리가 이 재무 설계할 때 백지 로드맵이라고 들어보셨죠? 백지 라이프 사이클. 그래서 태어나서 청년이 되고 돈을 급격하게 벌어야 되는 중장년을 지나서 은퇴 시기까지 한 다음에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초창기 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그러면 여기에 딱 맞게 이제 금융 상품들을 써가죠. 뭐가 필요하고 여기에 이제 무슨 뭐 필요 자금을 쓰고 그쵸? 여러분들 이런 어떤 재무 설계를 하잖아. 이런 로드맵을 그리듯이 우리 팀장님들,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이 컨설팅 로드맵을 적어도 저는 아이패드를 들고 다니니까 그릴 필요가 없어. 그냥 보면서 얘기하면 되지만 그냥 뜻하지 않는 어떤 자리에서 갑자기 예를 들면 식당에서 밥 먹고 있는데 막 우리 컨설턴트끼리 막 얘기하는데 옆에 있는 분이 사장님이야. 아, 그게 뭡니까? 저 좀 알려주셔야 할 때, 사장님 저거 그 아이패드 노트맵에서 이런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논문 사실 이렇게 그릴 수 있고 이럴 정도까지 돼야 돼요. 그래야 성공적인 1차 미팅을 하고 있고 내가 머릿속에 그 정도의 컨설팅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지금 역량이 됐다는 거예요.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저는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렸지만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준의 그림을 이렇게 백지로 그릴 수 있는 컨설팅 로드맵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상당히 효과적이실 겁니다. 자, 1차 미팅 끝. 다음 주부터는 2차 미팅. 2차 미팅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일단 2차 미팅의 핵심은 제안서니까 어떻게 제안서를 만드는 게 핵심이 되느냐. 여러분들 이제 PPT 혹은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뭐 워드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제안서 툴이 있으실 텐데 저는 이제 PPT를 쓰니까 그래서 PPT로 제안서 만드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PTP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내용을 담을 것이냐, 이런 얘기들 담을 것이냐.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가 이거예요. 인사노무의 핵심 컨설팅 세 가지, 회계 컨설팅 핵심 세 가지, 물려줄지 말아야 할지, 가압승계 컨설팅 세 가지. 요거를 이제 2차 미팅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건 다음 주부터 진행할게요. 자, 강의 안내, 오프라인 강의 안내 해드리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부자 회사 가난한 CEO 강의 하겠습니다. 컨텐츠는 요거 같아요. 좀 다른 방법에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이 강의 무조건 들으세요. 무조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 기업의 이익과 개인 자본화의 의미. 이제 중소기업의 회계와 우리가 이제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이 재무관리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시길 바라면서 이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중소기업의 자산구조, 이 뻔한 얘기가 뭐냐 이게 아니고 중소기업의 자산은 이따위로 돼 있어요. 유동자산, 뭐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이런 형태로 재무제표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영업자산과 금융자산, 영업부채와 금융부채, 중소기업의 자산을 해처모여시켜 보겠습니다. 그게 훨씬 컨설팅하기가 편합니다. 대표님의 소득 분석을 해볼게요. 중소기업에서 당기순이익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한테, 대표님들한테 고민해 볼게요. 그리고 중소기업의 가족 혹은 대표님은 주주인데 여러분들이 만나는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주주이익을 챙겨가나요? 배당? 거의 안 받죠. 초과이익 개념에서의 왜 사업을 해요? 여기 자본화. 그쵸?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 그래서 이익을 어떻게 자본화할 것이냐. 현금 흐름이 좋은 회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주주의 이익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보험상품, 경영인 정기보험과 단기납 종신을 통해서 자본화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왜 이걸 하냐면 개인 재무설계도 마찬가지지만 단기 금융상품이 있고 장기 금융상품이 있고 두 개 모두 필요합니다. 보험은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장기 금융상품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가압승계는 경영전략이다. 당연히 부자회사 가난한 CEO의 마지막 항상 기업을 물려주는 거예요. 경영전략으로서의 승계 브리핑, 추정상속세 어떻게 계산합니까? 사업무관자산의 계산 방법, 상속종신보험의 원가 우위 이렇게 해가지고 9월 6일이 금요일이에요. 9월 6일 금요일에 저희 사무실에서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동안 이거 좀 제가 이제 일반 강의도 할 건데 그분들은 10만 원인데 멤버십 여러분들은 50% 할인해서 5만 원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한테 톡이나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 인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 이제 8월도 일주일밖에 안 남았네. 마음 화이팅 하시고 주변에 멤버십 하실 만한 분들 강의 듣고 싶으신 분들 소개 좀 시켜주세요.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